사상 최장기간의 장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불의 화엄사 등 지역 사찰들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짜장공양 등을 제공하고 구례와 하동 지역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국보 제10호인 전북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주변 담장이 일부 파손되는 등 47건의 문화재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2020 만해축전이 개막된 가운데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태국의 불교 수행 공동체인 아속의 설립자인 포티락 스님이 수상했고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과 산악인 엄원길 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가오는 2학기도 방역과 학습, 돌봄, 3대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학기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아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구례 화엄사 등 지역 사찰들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짜장공양 등을 제공하고 구례와 하동 지역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첫 소식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그중에서도 물잠김이 가장 심했던 오일시장 주차장. 아름다운 동행과 구례 화엄사가 이곳에서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자비 나눔의 현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짜장밥이고요. 그래도 한 600인분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또 여러 봉사자들과 또 수혜를 입었던 주민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내린 땀이 온몸을 적시고 옆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끌벅적한 공간이지만 짜장밥을 나누는 스님과 신행단체 회원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도 불교계의 자비 나눔에 고마움을 전하고 따뜻한 한 끼 점심으로 적지 않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구례가 70년 만에 큰 수해가 나가지고 아수라장인데 이 화엄사에서 이렇게 좋은 점심을 제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에 앞서 아침 일찍부터 화엄사 공양간 앞 공간에서는 아름다운 동행 직원들이 휴가도 반납한 채 이재민들에게 대접할 짜장밥을 만드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대형 가마솥에 짜장을 볶는 일부터 포장까지 직접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끼 공양을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 한 끼 식사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계시는 구례 주민과 하동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구례 화엄사와 아름다운 동행은 식품과 구호물품 키트 1,600세트와 생수 10,000병 등 4천여만 원 상당의 응급 물품을 김순호 구례 군수에게 전하고 하동 군청에도 물품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국보 제10호인 전북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주변 담장이 일부 파손되는 등 47건의 문화재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의 경우 주변 담장이 일부 파손되고 사찰 경사면이 일부 유실돼 주변 정리와 담장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봉정사는 만세루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석축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관람객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파계사 원통전의 내림마루가 파손되고 산청 율곡사 대웅전은 주변 석축이 파손되는 등 국보 1건과 보물 4건, 사적열 7건, 세계유산 1건 등 모두 47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조사와 응급 조치를 시행 중이며 문화재 주요 부분에 피해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선 긴급 보수비 등 국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불자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이재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 지역과 부산불교 삼보회는 어제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 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빠른 수해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이 노릇들이 끊이지 않고 더 세상이 아름답도록 우리가 또 함께 동참을 하면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고. 지원 물품은 햇반을 비롯해 컵라면, 김 등으로 폭우 피해가 큰 전남 담양과 곡성, 구례 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2020 만해 축전이 개막된 가운데 만해 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만해 평화대상은 태국의 불교 수행 공동체인 아속의 설립자인 포티락 스님이 수상했고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과 산악인 어몽길 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생명과 공존을 주제로 열린 24번째 만해 대상을 관통하는 화두는 코로나19와 비폭력, 평화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이 바로 만해의 평화 정신이었다며 선사는 인류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공존은 이제 전 인류의 공통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해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결국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실천 부문 대상 대구 동산병원은 초기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9%를 수용해 방역과 치료의 최전방에서 큰 역할을 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모든 이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무엇보다 중시한 만해 선사의 뜻을 계승, 실천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일반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이웃이 불편한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 기꺼이 저희들 헌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평화 대상 수상자 포티락 스님은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비폭력과 평화, 청빈한 삶을 실천해 왔으며 실천 대상 수상자 엄홍길 대장은 휴먼 재단을 설립해 네팔 히말라야 산간과 오지마을 등의 학교를 세우는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예 대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평범한 민초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든 소설가 김주영과 삶과 죽음, 사랑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섬세하게 표현해온 신달자 시인이 함께 수상했습니다. 24회 만해 대상 시상식은 생명과 평화, 치유, 공존이라는 만해 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만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지구적 과제에 맞닥뜨린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3기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무수석의 최재성 전 의원이 민정수석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시민사회 수석의 김재남 비서관이 각각 내정되면서 수석 비서관 인선은 사실상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비서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비서실장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일부 언론의 하마평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며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사태에도 온라인 개학으로 성공적인 1학기를 마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가오는 2학기도 방역과 학습, 돌봄 3대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학기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전면 휴업 상태인데도 1학기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나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등 성공적인 K교육을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부총리는 12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학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방역과 학습, 돌봄, 3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당장 9월과 10월 초중고 534만 명 전 학생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확진자를 위한 심리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534만 명의 초중 고등학생들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9월부터 예방 접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코로나19하고 그렇죠. 이 독감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나 또 다른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인플루엔자 접종, 예방 접종을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학생들 간 학습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보강이나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전면 시행 등 학습 안전망 강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기초학력이 중요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수학과 국어 영어에 대한 AI 활용을 도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 자기주도 이제 학습 역량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1대1로 선생님들이 그 실제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학습 지도로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또 유 부총리는 또 코로나 사태로 12월 3일 연기돼 시행될 올해 수능도 가을 무렵 2차 팬데믹에 대비한 플랜 B 준비하는 별개로 일정대로 치르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유행이 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새로운 위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또 플랜 B를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현재의 그 감염병 상황이 이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관리가 된다고 전제하면 12월 3일 수능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 가운데 5번째 천도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는 어제 오후 미망인 강난이 여사 등 유족들을 비롯해 고인을 추모하는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제를 치렀습니다. 천도의식은 구룡사 회주인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직 각성 스님이 오제를 직접 집전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49제는 오는 19일 서울 도선사에서 6제를 봉행한 뒤 오는 26일 조계사에서 7제를 끝으로 회양됩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아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적 증서를 전달하며 독립유공자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이웃이 된 후손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천 정부 청사 대강당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특별 귀화 허가를 받은 해외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슴 벅차게 따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국민선서를 마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 꿈에 그리던 고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습니다. 고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할아버지를 생전 만난 적이 없지만 조국에서 살아갈 때도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마음과 희생 정신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되니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특별 귀화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국적 취득 시험 등의 절차 없이 법무부 장관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적법 시행령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독립유공자인 경우 특별 귀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귀화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365명에 달하는데 올해에는 21명이 국적을 얻었습니다.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국민으로 새 출발하게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이 땅에서 꿈을 실현하고 미래의 주역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고국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 우리의 새로운 이웃이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선과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그림, 달마도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조선의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 가문의 후손인 김창배 선생의 손끝에서 탄생한 달마도 400여 점이 한 권의 책에 담겼는데요. 김창배 선생의 작품은 충남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 필의 붓끝이 한지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붓의 지휘자는 선목화의 거목으로 불리는 담원 김창배 선생. 조선의 명화가 단원 김홍도 일가의 후손입니다. 김화백의 손끝에서 탄생한 최신 달마도 작품 400여 점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9년간 화업의 고행을 통해 이룬 값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그리는 이 달마도는 한국의 모습, 한국의 부처님처럼 한국인의 모습처럼 달마 스님도 제가 그리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의 달마를 나투시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형 화첩 형태의 달마 도첩은 달마도를 비롯한 김 선생의 스승인 금추 이나무 화백과 만봉 스님 등의 이미지 작품 800여 점을 담았습니다. 단계별 선화와 달마도의 기법도 실려 일반인들도 직접 선목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책 중간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돼 작가의 예술혼을 전 세계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그리는 달마 스님은 제 나름대로 수행과 고행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도가 좀 더 귀하고 존엄하게 한국 사회에 우리 불자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알려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담원 김창배 화백의 달마도 실제 작품은 오는 16일까지 충남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수덕사 선미술관 옆 원담 전시실에서 특별 초대전도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대구불교 방송이 조계종립 능인중학교를 찾아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 2명에게 자비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대구불교 방송이 개최한 꿈이 있는 문예마당 행사에서 진행된 플리마켓 수익금과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능인중고 교사들도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능인중학교 졸업생 박규형 군도 소정의 성금을 희귀병 학생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스리랑카 불자들의 신행 공간인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남방불교 수행 전통에 따라 우안거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개송 독송과 법문에 이어 태국에서 이운해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식의 순으로 진행됐고 태풍과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지붕불사 회양식도 열렸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이주민 포교에 힘쓰는 붓다가야사 주지 동국 스님과 사즈 맨디스 주한 스리랑카 대사, 정한칠 충남 귀농귀촌 연합회장, 한국, 스리랑카, 태국 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태국 등 남방불교 국가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해당되는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며 정진하는 수행 전통을 이어오면서 왓사와소라는 우안거 법회를 봉행해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숙박, 여행, 공연, 전시, 영화, 체육 6개 분야에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904억 원을 투입해 861만 명에게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영화 전시는 내일부터, 미술 전시는 21일부터, 공연 체육은 24일부터, 여행은 25일부터 분야별 주간 기관과 참여업체 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 할인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과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관련 유물이 국가 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국전쟁 군사기록, 보병과 더불어 악보, 근대기 제작, 진전 봉안 어진, 연세대학교 4월 혁명연구반 4.19 혁명 참여자 조사서 등 한국전쟁과 4.19 혁명 관련 유물 6점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복궁 별빛 야행과 수락관 시식공감이 오늘 19일부터 31일까지 경복궁에서 진행됩니다. 경복궁 별빛 야행은 야간 탐방과 궁중음식 체험, 전통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수문장 계문의식에 참석한 후 동궁 권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례없는 장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구례 화엄사 등 지역 사찰들과 함께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도 제공했는데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